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5명이 모인 거는 처음이라 근데 맨날 보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자기 소개부터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현이라고 하고 안산에 있는 한사랑병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서울 항해나지외과 원장 박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양리에 있는 더원외과 원장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기우라고 지금 이제 개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은 서울대학외과고 이제 아직은 이제 준비 중이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내시경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개원하셨을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사실은 이 모임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그래서 언제 모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나 아니면 그 밖의 상황 때문에 계속 미뤄져 오다가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외과 의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리고 또 공통점으로 이분들이 다 내시경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일반인들은 내시경 하면은 이제 내과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외과에서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시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다음에 외과에서도 어떻게 이제 내시경을 하고 있는지 꼭 이게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문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만났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계시고 뭐 여러 번 자리도 했었고 사실 오늘이 또 대한외과의사회 2022년 중개학술대회였고요. 저희가 오늘 또 6개의 강의나 진행을 했고 다 연자분이셨죠? 다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실 텐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물론 이제 연자로도 참석하셨지만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번아웃의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또 나누면 슬슬 외과의사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전에 처음에 이제 대한외과의사회에 내시경하는 분들이 좀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처음에 모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박수민 원장님 병원에 가서 또 두 번째 모임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내시경 문제 때문에 단톡방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 처음이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근데 성경 원장님은 워낙 유튜브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보다 더 앞에 떠요. 그래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우리 박수민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셨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리디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지 이름 잘 주셨네. 2주 됐고요. 동영상은 2개밖에 안 올라가지만 앞으로 한 2,000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2,000개 제가 1년 반 했는데 170개인데 저 회원 수는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그러면? 146명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50명이 제 친가족. 친가족입니다. 근데 박수민 선생님이 이전에 출연하셨던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 보면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유튜브 채널 아직 이름도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은 흥미 위주로 가면 되게 조회수를 높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단점이 있잖아요. 정보는 또 확실히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송경 원장님 말씀대로 가보면 알겠죠? 이동 원장님은 카메라가 처음이신데 울렁증은 없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셨었어. 카메라야. 역시 강의에서 다져진. 네. 우리 또 최동현 원장님은 원체 오래전부터 꿈꾸는 외과의사라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네. 코로나 외과 의사가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유튜버도 아니고 블로그잖아요. 15년 넘지 않으셨어요? 네이버 초창기 때부터 했었죠.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한번 네. 그 용기를 좀 더. 원체 바쁘셔가지고요. 안산의 한사랑병원 제가 지금까지 한 7번 갔는데 갈 때마다 막 진짜 보글보글 너무 내원자가 많으셔가지고 때만 오셔가지고. 아니 지난해 갔는데 들어갔는데 코로나 부스가 있던데요. 그렇죠. 코로나 부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찜질방 사우나처럼 고온 소독을 하게 돼 있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그걸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되게 인기가 좋아요. 뭐냐면은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밀도 있게 소독을 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 관리에는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찍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지게 써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안산병원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비 되면 안 돼. 부모비 되면 더 힘들어. 그럼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민 원장님 어떠세요? 좀 부러우시죠? 저 내일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B가 우리 병원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네. 이제 좀 잦아질 것 같아서 그 기계를 어떻게 또 처분해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내시경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제 내시경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내시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셔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동 원장님도 내시경 많이 하시죠? 네.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개원을 해보면 내시경을 하는 과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 내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질문 어떻게 안 받아보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외과인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과에서도 이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한지를 알고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오셔서는 이제 대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위내시경도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은 꽤 계십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하고 있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있고 건강 검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죠. 그 사실 대장만 하시는 항문외과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여기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대장 항문외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5명이 다. 네, 대장 항문외과 의사면 또 대장 항문만 또 그 진료를 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가 제너럴 서전이잖아요. 그레이트 서전이라고도 하고요. 서전이기 그래서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것, 광범위한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장이지만 그 장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은 저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일단 그 대장을 하지만 위나 대장이나 똑같은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술기 면에서는 대장보다 또 위가 훨씬 더 뭐 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험의 문제지 뭐 어느 과가 이걸 해야 되고 어느 과만 또 이걸 해야 되고 어느 과가 또 전문이고 이런 건 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험의 문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송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위하고 대장의 질환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질환을 계속 관리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프로시저라고 보는 게 제일 맞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내분비 내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 하시는 분들이 내시경을 한다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안 맞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질환을 보고 있는 의사가 하는 프로시저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약간 의사들끼리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갑상선 질환을 누가 전문이냐 이비인후과 쌤이랑 갑상선 하시는 외과 쌤이랑 엄청 싸우고 막 서로 자기 거라 그러고 서로 비방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내시경도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굳이 과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외과 의사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수술을 다 해봤잖아요. 네. 위를 다 보고 네. 수술을 했고 대장도 마찬가지로 수술장에 들어가서 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이라도 더 이런 구조적인 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 강의에도 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내시경 건수가 네. 되게 많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실제로 보면은 거의 한 위내시경은 200만 건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장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대장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건수가 한 해에 200만여 건 된다라는 건 되게 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그런 최근에 문제 굉장히 하나고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에 가보면 초음파 검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내시경 검사도 질환들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 도구로서 알려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이게 트레이닝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시경을 잘 배웠다면은 의사라면은 굳이 과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질환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병을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구비하는 게 청진기잖아요. 청진기를 의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게 되는데 청진기로 이렇게 환자 진찰을 시작을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내시경이 청진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청진기가 우리는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정답이지 굳이 그 과라는 프레임을
가둘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동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외과 의사들이 좀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은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외과 의사가 특별히 더 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외과 의사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술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들이 좀 다른 외과나 진단 파트 영역보다는 좀 세잖아요. 내시경은 어쨌든 내시경 기구를 갖고 환자한테 침습적인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한테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나 욕심은 외과 의사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늘수록 조금 더 그 프로시저의 테크닉이 더 느는 거는 외과 의사가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논문 본 적 있어요. 컴퓨터 게임 잘하는 그거 잘하는 의사가 수술 잘한다. 예, 이런 논문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손기술이 좀 뛰어난 사람이 내시경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복강경 시대 하에서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이스틱 세대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네. 손가락에 이런 복강 기술 훨씬 잘하시죠. 뭐 사실 뭐 요새 들어오는 그 젊은 그런 세대들은 빨리 습득하고 특히 이제 로봇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또 빨리 또 체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시경도 어떻게 보면 손으로 하는 마치 조이스틱 굴리듯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더 젊은 세대들은 빠르게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이 수술도 잘하시고 내시경도 잘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골프도 잘하시고. 본인 이야기를 하시죠.